안녕하세요. 과학 쉽다입니다. 오늘도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인터넷과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도파민이 단순히 행복감을 주는 물질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역할을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도파민의 정리, 작용 원리, 그리고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파민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도파민은 주로 중뇌의 흑질과 복직피계부에서 아미노산인 티로신을 기본 뼈대로 사용해 합성됩니다. 티로신의 벤젤링에 있는 수소가 하이드록시기로 치환되어 열도파가 만들어진 후 탄화수소 사슬에 붙어있는 카복실기가 수소로 치환되면서 도파민이 만들어집니다. 도파민은 신경세포인 뉴런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에서는 다음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중뇌의 흑질과 복직피계부에서 합성된 도파민은 뉴런의 말단의 시냅스에서 방출됩니다. 시냅스는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연결된 지점으로 두 뉴런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연결 부위입니다. 시냅스를 통해 방출된 도파민은 다른 뉴런의 표면에 있는 도파민 수용체와 결합합니다. 도파민 수용체는 D1에서 D5 등으로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수용체는 기분, 동기부여, 운동, 학습 등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작용에 관여합니다. 도파민이 수용체와 결합하면 뉴런 내에서 일련의 화학 반응이 촉발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 신호가 생성되어 다음 뉴런으로 전달됩니다. 위의 과정들이 반복되며 뉴런 신호가 뇌외 신체 곳곳으로 전파됩니다. 도파민은 신경전달 물질의 일종으로 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조율하는 메신저라고 볼 수 있어요. 도파민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거나 즐거운 일을 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어 즐거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어 뇌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우리가 특정 행동을 반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런 행위가 과도하게 반복되면 중독이 되고 중독된 행위를 과도하게 반복하면 도파민이 평소보다 2배에서 10배까지 더 나옵니다. 이로 인해 느끼는 기쁨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더 많은 쾌락을 얻기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도파민의 분비량은 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는 경우 들뜬 기분, 충동적 행동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조증 또는 중독과 관련된 행동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도파민 분비가 부족하면 무기력, 우울증 또는 파킨슨병 같은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는 뇌의 기저핵은 우리의 움직임을 매끄럽게 하거나 특정 동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 수준이 적절하지 않으면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움츠러들거나 또는 불필요한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의 특정 부위에서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킨슨병 같은 운동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도파민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럼 도파민이 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도파민은 뇌의 보상 회로를 통해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뇌는 이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식하고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파민은 다음과 같은 신호를 줍니다. 이건 좋아. 다음에도 해봐. 이런 이유로 우리는 즐거운 경험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도파민의 과잉 분비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는 스마트폰 사용과 쇼폼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도박 마약과 같이 도파민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뇌는 도파민을 적게 생산하거나 도파민에 반응하는 수용체, 수를 줄여 과도하게 분비된 도파민의 영향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면
뇌가 동일한 쾌감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자극과 도파민을 필요로 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 결과 더 많은 행위와 더 큰 자극을 위하게 되는 중독 형상이나 조증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파민이 너무 적으면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기분 좋은 화학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과 일상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목표 설정입니다. 도파민은 작은 목표를 이루었을 때도 분비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리스트를 실행함으로써 뭐든 즐거움과 성취감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다른 하나는 습관 형성입니다. 도파민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과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도 도파민의 보상 메커니즘 덕분에 습관으로 전환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활동, 예를 들어 운동이나 명상, 그리고 사회적 교류도 도파민 분비를 자극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도파민을 건강하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했을 때 도파민 분비가 촉진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자연스럽게 증가시킵니다. 도파민이 지나치게 자극되는 환경,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자극이 심한 매체의 노출을 피해야 해요. 단백질 섭취는 도파민 생산에 필요한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도파민은 올바르게 관리하면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파민의 정의부터 작용 원리, 그리고 이를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